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진달래꽃 본문을 한번 해설해 볼 건데요. 혹시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주고 프린트 수업한다고 했던 반이 있는데 프린트 내용보다는 먼저 본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교과서 본문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교과서를 학교에서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강의 파일에 학습지로 교과서 본문을 올려놓았거든요. 출력해서 거기에 필기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출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잠시 멈추고 여기 나온 화면 있죠? 요거를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 주시고요.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 선생님이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달래꽃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자, 제목이 진달래꽃이에요. 우리 진달래꽃은 우리나라 고유의 꽃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붉은색의 그런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시에서 제목이 나오면 제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달래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시를 보면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김소월님은요, 우리나라에 이제 시를 쓰신 분 중에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쌤이 수업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하셨을 때요, 하셨을 건데요. 전통의 시인이고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유의 전통의 정서를 다루고 있고 전통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 정서는 한의 정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의 정서를 전통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면 전통적인 소재, 뭐 진달래꽃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소재나 아니면 전통적인 어떤 그런 말투,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말투나 이런 등등의 전통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를 파악하려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적 화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두 번째, 시 속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 속에서 화자가 주로 바라보고 있는 주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시적 화자가 상황이나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마치 탐정과 같은 눈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찾아내면서 이것들을 종합할 때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 즉 시의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를 발견한 후에는 이 시의 주된 표현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운율과 반어잖아요. 그래서 이 진달래꽃의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어떤 운율과 어떤 반어적인 표현이 쓰였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했어요. 자, 시적 화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나보기가라고 이제 시적 화자가 나라고 있는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자, 지금 역겨워서 가신다라고 했어요. 자, 누가 갈까요? 그렇죠.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겠죠.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지금 떠나가는 거야. 역겹다라는 거는 매우 속이 거북하다, 싫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어서 가실 때에는 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 1년에. 어떤 상황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두 글자로 하면 그렇죠. 이별의 상황이죠. 자, 이렇게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두 줄만 읽어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별하고 난 후가 아니라 이별하기 직전에 정말 이별을 바로 앞두고 우리가 왜 감이라고 하잖아요. 촉이라고 하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이 마음이 나한테서 떴구나. 이거를 벌써 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미리 알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별하기 전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그 다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했어요. 자, 내가 말없이 라고 했는데 이때의 말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무엇을 없이 보낼까요? 무엇, 어떤 것 없이? 그렇죠.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즉,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이. 이 말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겠죠. 그런 것 없이 고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조용히 보내드리우리다. 즉,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붙잡지 않을게요. 당신을 그냥 보내드릴게요.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어떤 태도일까요? 네, 그대로 순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별을 순응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다라는 표현은 아마 여러분 처음 보는 표현일 텐데요. 우리다라는 표현은요, 지금은 쓰지 않는 고어라고 합니다. 없어진 말이에요. 뭐뭐 하겠습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면 뭐뭐 하겠습니다. 경어체 표현이죠. 높임법. 경어체는 높임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극존칭, 굉장히 높여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시기가, 김소월님이 이 진달래꽃을 쓴 시기가 1920년대예요. 일제강점기. 이 1920년대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예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 자, 시적 화자가 남성일까 여성일까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화자는 지금 누군가 자기를 떠난다고 했고요. 떠나는 이에게 잘 가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일까 남자일까? 네,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뒤를 안 돌아보고 휙 떠나는 상황이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그냥 잘 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는 여성이죠. 그리고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걸로 봐서 시적 화자의 위치를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시적 화자는 아마 굉장히 지고지순한 그냥 그대로 순종적인 그런 전통적인 여성일 것이다. 선생님이 지금요, 그냥 무조건 시적화자 전통적인 여성 이렇게 가르치고 외우는 게 아니죠. 왜 그런지 우리가 시에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근거는 이 당대를 봤을 때 뭔가 참아야 하고 보내주어야 하고 축복해 주거나 아니면 높임법을 막 극존칭을 사용하는 이런 근거를 봤을 때 전통적인 여성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추측을 해보았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1년을 정리해보면 이별의 상황을 지금 순응하고 있다. 가정하고 순응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죠. 자, 2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자, 이제 중심 소재가 나왔습니다. 중심 소재. 즉 시적 중요한 대상이 나오고 있죠. 자, 시에서 중요한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달래꽃이라고 하지 않고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했어요. 자, 영변은 여기 보니까 실제로 평안북도의 한 지명이야. 땅 이름이고요. 거기 진달래, 약산은 진달래 군락으로 유명해요. 진달래가 막 무리지어 피는 그런 유명한 산이에요. 자, 요 영변의 약산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평안북도에 지금도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명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문학작품에서 사실성을 부여하는, 소설로 따지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렇지만 소설보다 이 시에서는 향토적인 그런 색채를 좀 더 많이 자아내는 거죠. 향토적이라는 건 뭔가 토속적이고 전통적이고 우리 고유의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소월이 전통의 시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소재 같은 거를 뭔가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를 좀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튤립을 뿌려드릴게요.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장미를 뿌려드릴게요. 하면 이런 전통적인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우리 고유의 진달래꽃을 뿌려드릴게요.
느낌이 오나요? 네. 자, 이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자, 아름이라는 건 두 손을 널리 벌려서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한아름이라고 하죠. 한아름 따다가 가실 길에, 즉 나를 떠나는 길이죠. 나를 떠나는 그 길에 뿌리우리다.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내가 나 싫어서 내가 역겹다고 가는 사람에게 꽃을 따다가 꽃을 뿌려준다는 거. 자, 이거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연애하다가 남자친구가 여러분 떠난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여러분 떠난다고 하면 잘 가라고 뭐 노래를 불러주거나 뭐 플랜카튼에 행복하길 바랄게 뭐 이런 플랜카튼을 붙여주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1920년대라서 가능한 거죠.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 있었던 이 시대적인 상황에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꽃을 뿌려준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축복해주는, 이별을 하는, 나를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시어가, 핵심 시어인 진달래꽃이 바로 상대를 축복해주는 이미지이구나,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이미지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불교에서 산화공덕이라고 있어요. 자, 불교 용어 중에 이제 부처님의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서 부처님을 잘 기리는 그런, 높이는 그런 산화공덕이라는 그런 행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기원한 그런 어떤 모티브를 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연은요, 떠나는 님을 축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년으로 가면 굉장히 멋있어지는데요. 자, 가시는 걸음걸음, 이때 간다는 것도 역시 나를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자, 내가 축복한 그 꽃, 진달래꽃이겠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여러분, 사뿐히 지려밟다라는 거,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요. 사뿐히라는 것과 지려밟고라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해요. 매치가 안 됩니다. 사뿐이라는 건 여러분, 자, 복도를 사뿐히 걸어가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걸으라는 거예요? 그쵸. 뛰지 말고 살살 걸으세요 라는 표현이죠. 근데 지려밟다라는 거는 여기 보니까 위에서 눌러 밟다. 즉 세게 꾹꾹 눌러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게 밟는 거. 꾹꾹 눌러 밟는 거예요. 그러면 살살 밟는 것과 세게 밟는 건 서로 어때요? 반대가 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뿐히 지려밟고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표현을 진달래꽃을 쓴 이 김소월이 정말 몰라서 쓴 걸까요? 사뿐히의 뜻과 지려밟고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같이 쓴 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순된 의미 속에 뭔가 조금 의미를 담아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를 이해하면서 과연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문학의 상상력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달래꽃을 뿌렸잖아. 이렇게 가는 길에. 그쵸? 한아름 따다가 막 뿌렸어. 그리고 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밟고 가는 거야. 자, 그때 진달래꽃을 밟을 때 꽃잎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살살 밟으세요라는 그냥 표면적인 의미도 깔려 있고, 그치만 살살 밟으면 내가 뿌린 그 꽃의 의미가 좀 없잖아. 그래서 꾹꾹 눌러 밟으라는 거야. 자, 진달래꽃을 꾹꾹 눌러 밟으면 진달래 꽃물이 나오겠죠. 붉은 빛의 꽃물이 이렇게 땅을 물들일 거예요. 훨씬 더 시각적으로 눈에 딱 띄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발에도 아마 묻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죠. 나를 위해 이 꽃을 뿌렸네? 이 꽃은 바로 내가 떠나는 그 사람이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라고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꾹꾹 눌려 밟으면서 그 꽃물도 바라보고 나를 생각해보고 한번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서 나에게 한 번 더 돌아오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뭔가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표현 속에 보다 깊은 진실된 의미가, 나를 새겨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모순된, 서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순된 표현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 바로 역설적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진달래꽃에서는 역설을 주로 살펴보지는 않고요. 물론 이게 쓰여 있긴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운율과 반어 위주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사뿐히 밟고 가세요. 아니면 세게 밟고 가세요 하면 살아나지 않는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 진달래꽃은 단순히 축복이기 전에 마치 시적 화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적 화자의 마음이죠. 당신이 나를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그런 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색 꽃에 화자의 마음과 화자 자신, 화자의 분신이라고 하죠. 그 화자의 분신이 바로 이 꽃에 담겨 있고요. 그걸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바로 여기 3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에는 시적 화자의 어떤 당신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왜 희생이고 왜 헌신이냐면 내가 누워있고 나의 마음이 여기 있고 당신은 밟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희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1년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마치 이렇게 닫혀있는, 열었다가 닫아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후에 어떤 표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했어요. 자, 내가 당신이 나를 싫어서 떠난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울지 않을게요. 죽어도 눈물 안 흘릴게요 라는 거야. 죽어도라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물을 안 흘릴게요가 아니라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다. 아니라는 말을 바깥으로 뺐어요. 그죠? 눈물을 안 흘리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표현하는데 안 눈물 흘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도 역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말은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게요 라는 거니까, 이별을 어떻게 극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쵸? 눈물을 흘리지 않을게요. 극복할게요. 라는 겉으로 볼 때는 이별을 극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속에서는 눈물이 날까 안 날까? 그쵸. 눈물이 나죠. 펑펑 나죠. 눈물 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막 한이 담겨 있겠죠. 애절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의 태도, 실제의 정서는 이별의 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눈물을 진짜 안 흘릴게요 라는 그 말은 속뜻은 매우 슬프다 라는 그 속뜻이 있고요. 겉으로 볼 땐 이별을 극복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겉의 표현과 속의 표현이 다르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달래꽃에서 반어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바로 여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런 반어를 통해서 뭐를 강조하냐면 그렇죠. 바로 이 속에 내가 당신으로부터 당신이 나를 떠나서 매우 슬프고 한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연에서는 진달래꽃의 사연에서는 떠나는 당신을 이별에 대한 모성의 극복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이제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좀 더 파악하면 이별의 슬픔, 이별의 한이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우리 옆에다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온라인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우리 선생님이 수업하는 수업에서는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걸 보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진달래꽃의 우리 화자는 누구였죠? 그렇죠.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이별을 가정하고 있는 전통의 여성이었다. 전통적인 여성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 근거는 굉장히 경어체 표현을 하고 공손하고 참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죠.
자, 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기 직전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는 크게 4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자, 이별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일련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2연에서는 그렇지만 당신을 축복하며 내가 꽃을 따다가 뿌려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3년에서는 그 꽃은 바로 시적 화자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밟고 가라, 세게 밟고 가라는 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하지만 그 속에는 돌아오고자 하는, 돌아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연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리다라는 거는 이별의 상황을 극복한다라고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시를 정말 깊이 파악한 사람은 그 뜻이 이별의 한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별의 정말 매우 슬픔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간략히 정리하면 이별의 한, 특히 사랑으로 인한 한을 뭐라고 하냐면 정한이라고 해요. 사랑 때문에 느끼는 한, 이별의 정한, 이것이 이 시의 주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진달래꽃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꼼꼼히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달래꽃에 나타난 운율과 반어를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